바야흐로 오픈월드 게임 전성시대라고나 할지 아니면 오픈월드 게임 홍수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좋게 말하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넓은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게임이 많아진 건데, 한편으론 오픈월드의 틀만 갖췄을 뿐 진정한 오픈월드 게임이 주는 설렘과 모험 냄새는 쏙 빠진 영혼 없는 오픈월드 게임도 시중에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기에만 그럴싸한 오픈월드는 이제 그만, 찐한 탐험의 묘미와 벅차오르는 감동을 선사할 가슴이 웅장해지는 최고의 오픈월드 게임 탑10 당장 진행시켜볼게요. 10위는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만화도 유명하고 영화도 유명한 스파이더맨이지만 암만 그래도 직접 스파이더맨이 돼보는 것만큼 재밌을 수야 있겠습니까? 거미줄을 마음껏 뿜으며 뉴욕 빌딩 숲을 날아다니는 그 맛은 진짜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짜릿함과 해방감이 있거든요.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하면 막 우리가 못 가본 새로운 세계, 드넓은 대지나 울창한 숲 같은 자연 환경을 떠올리기 쉬운데,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의 도시 뉴욕 같은 곳이라도 얼마든지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작품이고요. 인썸니아 게임즈가 개발한 3개의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모두 오픈월드 형태의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마블 스파이더맨 2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디테일로 구현된 뉴욕시 전역을 누비게 됩니다. 웹스윙만 하면서 돌아다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는데, 여기에 화려한 스킬로 적들을 요리하는 찰진 전투, 스파이더맨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훌륭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도시 곳곳에 흩어진 수집 아이템, 퍼즐을 찾아 해결하는 등 깨알같은 할 일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거든요. 거미줄 타고 여기저기 신나게 들쑤시고 다니다 보면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거나 사이드 미션을 완료하는 작은 일들까지도 가치있게 느껴지는 둘도 없는 게임. 날아다니다 보면 도시의 공기와 냄새까지 느껴질 정도로 생동감 넘치는 뉴욕의 거리를 아주 정교하게 재현해놔서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슈퍼히어로 자체에 큰 관심 없는 사람한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냅다 추천할 수 있는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9위 데스 스트랜딩 2 온 더 비치입니다. 인류 문명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자연으로 뒤덮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미 대륙에 이어 호주까지 배송지를 넓힌 마성의 쿠팡맨 게임 후속작이고요. 초록초록 반짝반짝한 자연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차갑고 드라이한 오픈월드가 색다른 장원미를 뿜어내는데요. SF 분위기 물씬 나는 묘하게 중독성 있는 스토리, 그리고 자유도 높은 전투와 잠입 액션도 좋지만 이 게임의 핵심은 이동 그 자체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리를 건설하거나 다른 플레이어가 남겨둔 구조물을 활용해서 험난한 지형을 넘나드는 여정을 이어가게 되는데, 환상적인 분위기의 오픈월드가 몽환적인 음악과 함께 펼쳐지면서 아주 색다른 탐험을 느긋한 템포로 즐길 수 있거든요. 걷기 시뮬레이터라는 핀잔을 들을 만큼 호불호가 크게 갈린 데스 스트랜딩이지만, 후속작인 2에서는 초반 진행 속도나 전투 같은 전작에서 지적받은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면서 거장 코지마 히데오가 그린 거대한 SF 세계관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완전체로 거듭났고요. 물론 계속 뭘 때려 부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한테는 이 게임 특유의 템포가 안 맞을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지만, 진득하게 탐험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한테 다른 게임에서는 구경 못할 독특한 감동을 선사할 예술적인 오픈월드 데스 스트랜딩 2입니다. 8위는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여지껏 나이트시티만큼 튀는 개성으로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훔친 오픈월드가 또 있었나 싶어요. 삐까번쩍한 재팬타운에서 신상 옷을 빼입고, 황량한 배들랜드에서 어설픈 깡패들을 두들겨 패고, 확장팩 팬텀 리버티의 무대인 도그타운에 전쟁터 같은 골목을 헤집고 다니는 동안에도 항상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는 잠들지 않는 미래도시 CD 프로젝트 레드가 창조한 나이트시티는 부자와 유명인, 무법자들이 뒤섞인 거대한 놀이터입니다. 어디를 가든 첨단 차량, 수많은 사이드 액티비티, 그리고 각종 범죄 조직의 그림자가 뒤섞인 오픈월드가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거리에서 자동차를 훔치거나 불량배들을 제압하거나 위험한 범죄 의뢰를 수행하는 용병이 되기도 하는 등 각자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처신을 해나가게 되는데, 몸에 사이버웨어 강화 장비를 장착해 초인적인 능력을 얻고,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나이트시티의 거물 좌니 실버핸드를 비롯해 개성 넘치는 NPC들과 교류하며 도시를 지배하는 초거대 기업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방대한 오픈월드와 맞물려서 압도적인 스케일의 메인 스토리로 완성되고요. 확장팩 팬텀 리버티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손꼽히는 완성도의 독립적인 스토리를 선보이거든요. 2020년 출시 당시 버그와 최적화 문제로 흥역을 치렀지만, 이제는 수많은 업데이트와 압도적인 확장팩 팬텀 리버티 덕분에 역대급 오픈월드 RPG로 재평가된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7위 고스트 오브 요테이입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오픈월드에서
챙챙챙 칼을 맞부딪히는 검극 액션이 펼쳐지는 고스트 오브 요테이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와 미국 서부 영화의 향취가 절묘하게 버무러진 시네마틱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이 오픈월드가 전작보다 훨씬 넓으면서도 다양한 할 일들이 밀도 높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지평선 너머의 목적지를 향해 말을 타고 달리며 주인공 아츠의 복수의 대상인 요테이 6인방 중 누굴 먼저 처단할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일은 잠시 미루고 현재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 에조치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사람들을 돕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도 수배된 몸으로 현상금 사냥을 하면서 플레이어 저마다의 원령 전설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짙은 색감과 풍부한 채도로 표현된 절경으로 가득한 일본, 산맥의 윤곽, 끝없이 펼쳐진 초원, 석양에 물든 들판, 그 모든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요. 또 큰 그림에서 보면 단순한 복수극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들을 흡입력 있게 잘 살린 디테일이 살아있는 각본도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의 꽃은 한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절도 있는 멋들어진 칼부림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엔 기본 카타나 한 자루로 시작하지만 스토리 조금만 진행하면 금방 이도류를 배우고 이어서 창, 대테도, 사슬낙 같은 새로운 무기 다루는 법을 정해진 순서 없이 내 맘대로 배워나가게 되고요. 주무기 말고도 활, 잿가루, 폭탄, 수리검에다가 총까지 더해진 여러가지 보조무기의 활약도 커서 기술을 갈고 닦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전투,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고스트 오브 요테이입니다. 6위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그건 일단 다 떠나서 현존하는 수많은 오픈월드 게임들 중에 시각적으로 절정을 찍은 원탑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요. 인류의 과거와 미래가 혼재하는 신비로운 세계관에서 울창한 자연과 거대한 기계수, 기계장치들이 뒤섞여 그야말로 눈부신 신세계를 보여주는 게임이죠.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는 전작보다 훨씬 넓은 세계에서 산림부터 바닷속, 심지어 창공까지 가르면서 상상 이상으로 풍부한 생태계를 모험하게 되는데 여기에 스토리도 뻔한 내용의 재탕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주어진 퀘스트가 스토리의 핵심이든 단순한 심부름이든 기대 이상으로 깊이 있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노력을 쏟는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재질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런 눈 돌아가는 그래픽 때문에 오히려 이 게임을 논할 때 과소평가되는 것 같은 부분이 전투인데요. 화살 쏴서 기계수 파츠 떨어뜨리면서 사냥하는 재미, 이게 또 어찌나 찰진지 몰라요.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 이 전투가 전작보다도 훨씬 다채로워진 적 다양성을 만나서 한층 더 스펙타클하게 빵빵 터지고요. 활뿐만 아니라 근접 공격도 많이 발전해서 콤보 같은 것까지 써먹는 맛이 쏠쏠하고 스킬을 올릴수록 능수능란하고 화려한 사냥이 펼쳐지거든요. 카메라를 돌리는 곳 어디든 찬란한 자연이 눈호강을 시켜주고 다른 게임들과는 차별화된 손맛에 짜임새 있는 전투에다가 끊임없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로 강점을 찍으면서 잊을 수 없는 여정을 제공하는 오픈월드 걸작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5위 킹덤 컴 딜리버런스 2입니다. 오픈월드 RPG의 새로운 지존이 나타났습니다. 15세기 중세 체코를 배경으로 한 방대한 세계를 그려내면서 당시의 시대 분위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게임이고요. 충직한 말과 함께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여행하면서 저마다 유별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길을 벗어나 시골 들판을 탐험하다가 도적 캠프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세상 곳곳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단순히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 경험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현실성을 게임 시스템 전반에 철저하게 녹여냈다는 게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지도 않고 너무 부르지도 않게 정기적으로 음식도 챙겨 먹고 목욕도 해야 되고 그냥 게임 저장하는 데에도 특별한 술이 필요한 데다가 술을 마실 때마다 취기까지 스탯에 영향을 미치고 무기도 날이 다를 때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 손이 많이 가는 게임인데 그것조차 거칠고 사실적인 중세의 감각을 살려주는 아주 깨알같은 요소로 피부에 와닿거든요. 시행착오 몇 번 하면서 대충 적응되고 나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게임은 1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 세계에 푹 빠져서 못 헤어나오겠더라고요. 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누구랑 사귀고 누구 편을 들고 누구랑 척지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업보가 돼서 다음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스토리 분기가 진짜 미칠 듯한 짜임새로 구성돼서 진짜 살아있는 세계로 착각이 될 지경이고요. 근데 또 그런 업보가 무겁게만 다가오는 게임이 아니라 어딘가 나사 하나씩 빠져있는 캐릭터들이 이상한 짓을 한 번씩 하면서 예측 못할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어느 쪽으로든 참 재밌게 흘러가거든요. 하는 일마다 묘하게 꼬이면서 제대로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게 또 골 때리게 웃기면서 겁나 현실적이랄까요?
자유도, 현실성, 그리고 인간적인 서사가 어우러져서 진짜 중세 유럽으로 타임머신 타고 날아온 것 같은 신박한 경험을 시켜주는 킹덤 컴 딜리버런스 2입니다. 4위는 엘든링입니다. 엘든링은 프롬 소프트웨어 특유의 빡센 전투와 탐험을 광활한 오픈월드로 옮겨온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오픈월드 소울라이크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이 게임 세계가 정교하게 설계된 탐험의 정수를 담고 있거든요. 지도에는 최소한의 표식만 존재하고 명확한 목표 지점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대가리 꽃받친 상태로 눈앞에 보이는 나무 수호 기사한테 쪼르르 덤볐다가 한방 컷 당하고 깨갱 크게 한번 데이고 시작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마음 굳게 먹고 자신만의 모험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굴, 던전, 숨겨진 보스전 같은 수많은 비밀과 마주치게 되고요. 새로운 지역을 찾아내고 그곳의 강적들을 기어이 쓰러뜨리고 나면 전설적인 무기나 장비, 마법 같은 짭짤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게 자신감 뿜뿜 하는 상태로 신나게 날라댕길 줄 알았는데 또 얼마 안가 뜻밖의 적을 만나 찌발리고 이렇게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처절한 도전을 이어가면서 꾸역꾸역 엘데의 왕좌에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됩니다. 이 게임 오픈월드가 대단한 점이 뭐냐면 거의 모든 장소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거. 자고로 좋은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하면 저기엔 뭐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힘이 생명인데 엘든링은 게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한번 깨고도 부족해서 2회차, 3회차 달릴 때까지 알면 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틈새의 땅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더블 점프 가능하며 최상의 승마감을 자랑하는 말 토렌트를 타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이 길의 끝엔 또 어떤 무시무시한 놈이 기다릴까 끝장을 보게 만드는 맛있는 매운맛 엘든링입니다. 3위 더 위쳐3 와일드 헌트입니다.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판타지 대작이죠. 전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황폐해진 판타지 세계에서 피해 굶주린 괴물들이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출몰하면서 민간인들한테 커다란 위협이 되는데요. 개중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인간 중심의 사회 속에 파고드는 존재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설적인 위쳐 게롤트가 돼서 자신을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타 용병리를 하는데 무시무시한 괴물을 처치하기도 하고 괴물 못지않게 위험한 음모를 꾸미는 인간이나 마법사를 상대하기도 하고요. 어딘가에 숨겨진 희귀한 물건을 찾기도 하면서 내 방식대로 사건을 헤쳐나가는 모험에 빠져듭니다. 여기서도 역시 킬포는 스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게롤트, 시리, 예니퍼, 트리스 매력 넘치는 주인공들은 물론이고 조연 한 명 한 명 단순한 선악구도가 아니라 입체적인 캐릭터로서 얽히고 설킨 관계와 겹겹이 쌓인 사건들을 풀어가는 구성진 이야기에 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꿀잼이 메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사이드 퀘스트 하나하나에 다 진하게 녹아있다는 점. 어디에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는 광활한 오픈월드에서 저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지닌 인물들을 만나고 지도에 뿌려진 수많은 물음표들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는 장대한 모험으로 오픈월드 게임이 도달할 수 있는 저 높은 기준을 세워버린 위쳐3입니다. 2위는 레드데드 리뎀션 2입니다. 극도로 사실적인 카우보이 시뮬레이터 레드데드 리뎀션 2는 광활하게 펼쳐진 서부 개척 시대의 세계를 그려내며 오픈월드의 명가 락스타 게임즈가 만든 작품답게 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고 수많은 사이드 스토리와 숨겨진 사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중심에는 서부 시대의 종말을 그리는 방대한 서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아서 모건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변해가는 세상에서 구시대의 마지막 무법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시대를 마주하는가 가슴으로 스며들면서 감정적으로 진하게 몰입이 되는 스토리고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이 게임 진짜 특별한 이유는 말을 타고 느릿하게 황야를 건너는 시간과 자신은 물론 말의 배고픔까지 챙기는 세밀한 생존 요소 그리고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NPC들과의 좌충우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살아 숨쉬는 서부를 만들어내거든요. 신대륙 스케일 돋는 광활한 오픈월드를 배경으로 서부극에서나 보던 갱단 사이 총싸움부터 해서 공룡 화석을 찾거나 살인 미스터리를 해결하거나 심지어 무시무시한 뱀파이어를 소환할 수도 있고요. 이 거친 환경에서 도와야 할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언제든 총구를 겨누고 털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 또 고마한테 갈갈에 찢기거나 철로에 사람을 밀어 죽이는 등 락스타 게임 특유의 짓궂은 폭력성이 녹아있다 보니까 이런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무궁무진한 놀거리만으로도 지금 플레이할 수 있는 최고의 오픈월드 게임 중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을 듯한 희대의 역작입니다. 그러면서 시각적으로도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인데 그동안 게임판에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지만 이만큼 훌륭한 그래픽을 뽑아낸 게임은 아직도 손에 꼽힐 만큼 웅장하고 생동감 넘치는 비주얼의 오픈월드 갓겜 레드데드 리뎀션 2입니다.
1위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입니다. 오픈월드 게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제낀 우주 명작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의 기반 위에 스케일과 자유도, 창의성이 더해져 버리면 이건 반칙이지. 티어스 오브 더 킹덤에서는 드넓게 펼쳐진 하이랄이 하늘섬, 지하까지 무지막지한 규모로 확장되면서 끝도 없이 모험심을 자극하는 요지경 신세계가 됐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게임의 배경으로서의 오픈월드가 아니라 우리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놀이터 내지는 퀘스트, 비밀, 전설이 가득한 테마파크 빌로다가 매 순간이 설레는 환상적인 체험을 제공합니다.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다리나 자동차, 비행기, 탱크, 전투기나 엘리베이터, 로봇 등등 모든 원하는 대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울트라 핸드.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진짜 그냥 레고처럼, 아니 레고보다 더 자유롭게 주변 사물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나만의 탈 것, 나만의 트랩을 만들 수 있다는 컨셉도 그렇고 제 아무리 똥손이라도 그럴싸한 발명품을 만들게 되는 손쉽고 직관적인 게임 물리를 구현해놔서 남녀노소 누구나 눈을 빛내면서 하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탐험 중에 발견하는 무기나 재료 2개를 합성해서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스크래빌드, 수직 위로 집안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트레 루프, 시간을 되돌려서 사물의 움직임을 역재생하는 리버 레코까지 기가 막힌 샌드박스 요소가 왕창 추가되면서 하는 내내 나 좀 천재인 듯? 어느 틈은가 창의력 대장이 된 것 같은 특별한 만족감을 퍼주는 둘도 없는 갓게임이고요. 여기에 뭔가 파스텔 톤의 동화 같은 게임 그래픽이랑 거기에 찰떡같이 어우러지는 사랑스러운 음악, 사운드도 다른 기술적으로 뛰어난 게임들과는 다른 결로다가 눈호강, 귀호강 왕창 시켜주니까 꿈에나 그린 오픈월드의 가장 이상적인 진화라고 할 만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입니다. 여기까지 가슴이 웅장해지는 최고의 오픈월드 게임 탑 10 픽해봤는데요. 액션 어드벤처도 있고 RPG도 있고 1인칭 게임도 있고 3인칭 게임도 있고 배경은 중세부터 현대, 가상의 미래도 있고 동양, 서양, 판타지 세계까지 가지각색이지만 이 순위에 오른 작품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이자 게이머라면 특히 더 죽고 못사는 그 본능, 모험심을 자극하면서 단순히 탐험할 수 있는 세계를 넘어 끝없이 탐험하고 싶은 세계라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 밖에도 엘더 스크롤이나 GTA 같은 오픈월드 게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명작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2025년 현 시점 기준으로 추억 보정 없이 오픈월드 게임만의 깊은 재미와 감동에 곧바로 빠져들 수 있을 만한 작품들로 엄선해봤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찐하게 즐기신 게임, 그리고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오픈월드 갓게임이 있다면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한 방씩 꼭 부탁드려요. 통착!